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영상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최신형 아우디 Q5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TDI, 즉 디젤 버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같은 차량입니다. 이 차를 시승하고 제대로 리뷰하기 위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여러분께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차를 이틀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더 운전도 해보고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메뉴나 공간, 소재 품질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 아우디 Q5와 관련된 흥미로운 영상 시리즈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아우디 Q5는 전 세계적으로 아우디 그룹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SUV이기도 하죠. 제 생각에 이 차는 도심 주행이나 고속도로 주행 등 어디서든 완벽하게 어울리는 컴팩트 SUV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행 환경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차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상위 트림, 풀옵션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나 조수석용 스크린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모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주행 기능, 안전 기능, 그리고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 부분도 보여드릴 텐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8가지 다른 애니메이션 중에서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데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럼 먼저 기술적인 데이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가서 이전 버전과 달라진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서 공간, 소재 품질, 멀티미디어 시스템도 살펴볼 거예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디젤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이번이 디젤이나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마지막 Q5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나올 신형 모델들에서는 더 이상 내연기관 엔진을 볼 수 없을 것 같지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차에는 진짜 배기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가솔린 엔진이 장착된 기본 모델의 시작 가격은 가장 저렴한 버전으로 54, 899유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작 가격이고 여기서 옵션을 추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디젤 버전의 경우 가격은 57, 200유로부터 시작하며 말씀드린 대로 모든 패키지가 포함된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80, 284유로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 계시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항상 변동하거나 할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직접 확인하셔야 하지만 대략 이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델은 40 TDI 쿼트로 버전으로, 즉 사륜 구동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륜 구동이지만 필요에 따라 후륜도 구동됩니다. 현재 모든 Q5 모델에는 에스트로닉 7단 자동 변속기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역시 직렬 4기통 2리터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단 자동 변속기 에스트로닉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204마력, 최대 토크는 400Nm, 최고 속도는 시속 226km입니다. 제로백은 7.4초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4g이고 연비는 약 5.9L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영상에서 따로 테스트해볼 예정입니다. 차량과 연비를 테스트하고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을 모두 담은 시승 영상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영상이 될 테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무게는 1955kg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520L이고 뒷좌석을 완전히 접으면 최대 1473L까지 확장됩니다. 그 부분은 곧 도착하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전 버전에는 없었던 것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인데 이번 모델에서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점은 아우디가 이 새로운 플랫폼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차량은 새로운 플랫폼인 PPC, 프리미엄 플랫폼 컨버스션, 프리미엄 플랫폼 컨버션 위에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아우디 A5 역시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지능적이며 전통적인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완전 하이브리드의 중간쯤에 위치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 그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이 차량은 짧은 시간 동안 전기 모드로 주행할 수 있으며 24마력의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 가솔린 엔진을 보조합니다. 이 차량에는 1.7kW 시 용량의 48V LFP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에너지를 저장하고 회수하며 전기 모터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짧은 시간과 저속 주행 시에는 오직 전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시승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꼭 시승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료 탱크 용량은 65L이고 공기 저항 계수는 0.31, 회전 반경은 11.9m입니다. 서스펜션은 앞뒤 모두 독립 멀티링크 방식입니다. 사실 중요한 점은 물론 독립식입니다. 옵션으로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옵션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주행 성능과 핸들링도 뛰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승 영상에서 이야기할 예정이고 메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본 서스펜션도 선택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 기본 서스펜션은 꽤 편안한 편이지만 좀 더 스포티한 버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또한 파워트레인과 관련해서는 옵션으로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을 선택할 수 있고 둘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의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신다면 SQ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은 VU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저도 앞으로 이 차량을 직접 시승하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은 풀옵션입니다. 어느 나라에 계시느냐에 따라 각 옵션의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옵션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차량은 풀옵션이라는 점만 말씀드릴게요.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는 약일 400유로입니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약일 900유로인데 차량 가격에 비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차량 색상은 그레이 탐보라이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181유로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테크 프로 팩이 적용되어 있는데 가격은 273유로입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점은 이전 버전과 비교했을 때 이 새로운 큐어는 3.5cm 더 길어졌지만 휠베이스는 단 9문만 더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실내 공간은 거의 동일하지만 차체는 더 길어졌고 트렁크 용량은 5리터가 더 늘어났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로 밖으로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술적 데이터와 정보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외관 디자인, 실내, 멀티미디어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밖으로 나가볼까요,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키입니다. 아주 멋지고 매우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키로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차량을 잠그고 열 수 있고 트렁크도 자동으로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에는 키리스 엔트리가 적용되어 있어서 모든 도어 핸들에서 차량을 잠글 수 있습니다. 여기 손가락을 대면 앞이든 뒤든 상관없이 이 부분에 손을 대기만 해도 차량을 잠그거나 열 수 있습니다. 손을 가까이 대면 아주 간단하게 차량이 열립니다. 전동식 폴딩 미러도 탑재되어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미러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러가 꽤 큽니다. 그리고 버튼을 2번 누르면 리프트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을 수도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네요.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는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닫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닫으려면 여기 와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이것도 안전 기능인데 만약 누군가가 근처에 있는데 닫으려고 하다가 아이들이 와서 손을 넣거나 하면 이런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설계된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렁크를 열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서 다리를 휘두르면 열 수 있는데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 왼쪽 어딘가에 센서가 있는데 이렇게 툭 치면 트렁크가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꽤 잘 작동해요.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건 브레이크 등의 반사입니다. 여기 브레이크 등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도 또 다른 반사가 있고 또 여기에도 있고 안쪽에 LED 조명이 있습니다. 카메라로 보일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빛이 이 창문에 반사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보여드릴게요. 밤에는 저기 반사가 보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열렸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요, 열리려고 하지 않네요. 밤에 이 부분을 촬영해서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저 LED 조명이 이 창문에 반사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안쪽에도 있는 게 보이고, 그리고 그게 보입니다. 꽤 멋진 기능이에요. 꽤 새로운 거죠.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Y처럼 반사 조명이 있는데, 아우디도 여기에서 반사 조명을 시도해서 이 창문에 빛이 반사되게 했어요. 그래서 밤에는 브레이크 등이 창문에 비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정말로 그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몇 장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바로 키입니다. 이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창문도 열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창문을 아래로 내릴 수 있고, 이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면 모든 창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멋진 기능이에요.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창문을 한 번만 더 조금만 열어볼게요. 이렇게요. 뭔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뒷좌석에는 이중 유리가 없지만 앞좌석에는 이중 유리가 적용되어 있어요. 이건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 시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잠금을 하고 라이트를 켜볼게요. 그리고 외관 디자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이트를 켜볼게요. 왜냐하면 이 차에서 라이트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저희는 최상위 모델 가장 비싼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는 요즘 시장에서 가장 앞선 조명 시스템 중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모든 영상에서 말씀드리듯이 폭스바겐 그룹은 시장에서 최고의 조명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들이 조명 시스템에 대해 하는 일들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이 차는 조명 시스템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이 큐오의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 디자인은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더 현대적이며 훨씬 더 세련됐습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둥글고 멋지게 보입니다.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현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훨씬 더 현대적이에요. 좀 더 젊은 느낌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관점에서는요,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데 조명뿐만 아니라 라인과 디자인 요소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기 파이프에 대해 불평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배기 파이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모델에는 제대로 된 배기 파이프가 있어서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꽤 멋진 부분이죠. 그리고 둥근 형태가 잘 살아 있어서 공기 역학적으로도 개선되었고 차량의 현대적인 느낌도 더해졌습니다. 꽤 매력적이고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19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지만 원한다면 옵션으로 더 큰 휠을 선택해서 차량의 외관을 더 멋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편안함과 연비를 동시에 원한다면 이 19인치 휠이 가장 좋은 타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무가 두꺼워서 승차감에도 도움이 되고 연비나 구름 저항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이 차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등급에서 디자인 면으로 보면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차 중 하나일 거예요. 전면부는 공격적이고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릴이나 범퍼 부분, 그리고 측면의 에어 인테이크를 보면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면부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날렵한 헤드램프도 멋지고 전체적으로 정말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차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이전 버전이 더 좋으신가요? 위쪽에는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있는데 이것도 열 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보여드릴게요. 정말 큽니다. 이 옵션은 약 400유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루프레일이나 바가 있습니다. 추가 트렁크를 장착할 수도 있어요.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차 색상과 아주 잘 어우러지고 그래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라디오 안테나도 이 새로운 디자인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 스포일러로 연장되어 있고 옆에는 약간의 블랙 글로시, 마감, 브레이크 등, 그리고 이 주변에도 브레이크 등이 있습니다. 아까 유리에 반사되는 걸 보셨죠? 참고로 뒷슈리는 썬팅이 되어 있습니다. 뒷슈리는 열선이 들어가 있고 옆면도 썬팅이 되어 있어요. 옆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릴게요. 와이퍼도 있습니다. 차에 와이퍼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정말 좋고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아우디링 로고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제 훨씬 더 현대적이고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흥미로운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뒤쪽에 TV처럼
OLED 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부터 이 전체 영역이 모두 LED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LED들은 모양을 바꿀 수 있어서 차량 내부에서 8가지 다른 스타일과 8가지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보실 수도 있고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 텐데 밤에는 정말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조명 시스템 측면에서도 훌륭하고 게다가 경고 표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에 가까이 다가가면 차량이 경고를 표시해서 주의하세요. 지금 비상등 모드입니다와 같은 알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도 이 브레이크 등이 상황에 따라 디자인이 바뀌고 위험 상황에 따라 모양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비상등을 켜면 삼각형 모양으로 표시되어 나는 정차 중입니다 라는 경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멋지고 정말 유용하며 개방적이기도 해서 뒤에 있는 다른 운전자들의 주의를 끌어줍니다. 그 외에도 정말 훌륭합니다. 조명 시스템 측면에서도 정말 뛰어납니다. 만약 제가 순위를 매긴다면 이 조명 기술은 아마도 상위권에 들 것 같습니다. 물론 전부 LED입니다. 윗부분도 모두 LED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전부 LED입니다. 방향 지시등도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풀 LED입니다. 브레이크 등은 조금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뒤쪽을 가로지르는 LED 라이트 바가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조금 더 아래에는 후방 카메라가 있고 물론 번호판에도 LED 조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쿼트로가 적혀 있어서 사륜 구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쪽에는 QO 로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에는 안개등이 있는데 이것도 LED 조명이고 왼쪽에만 있습니다. 물론 후진등도 LED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별도의 야간 리뷰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센서가 6개 장착되어 있는데 안전 기능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 센서들은 위치도 아주 잘 잡혀 있습니다. 저는 뒷범퍼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공격적이고 거칠면서도 다양한 선과 형태가 있어서 이 가운데 부분의 독특한 디자인과 함께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진짜 배기구 2개와 하단에는 에어 디퓨저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견인고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차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아, 있네요. 견인고리가 있어서 트레일러를 끌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범퍼 디자인이 정말 멋집니다.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옆면을 보면 창문 주변에 이 검은색 유광 마감이 있는 게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멋져 보여요. 틴팅된 창문과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여기 창문 사이에도 검은색이 있고 B필러에도 검은색이 있습니다. 양쪽에 AUD-Q TDI 쿼트로라는 글씨가 있어서 어떤 버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면 이렇게 큰 사이드 미러가 있습니다. 정말로 크기가 큽니다. 시야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는 모든 폭스바겐 그룹 차량처럼 이 옆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큰 방향 지시등이 있어서 아주 잘 보입니다. 아래쪽에는 360도 카메라를 위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양쪽에 S라인 배지가 있는데 곧 설명할 이런 인서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 유리 위쪽에는 전방 카메라가 있고 그 옆에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교통속도 제한 표지판을 읽을 수 있고 차선, 유지, 보조 등 모든 안전 기능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는 아래쪽에 있는 2개의 레이더와 함께 작동합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이 차량에는 2개의 레이더가 있고 지금 바로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실 텐데 이전에 보셨듯이 보통 차량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 제동, 그리고 안전 기능을 위한 레이더가 하나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에는 2개가 있습니다. 왜 2개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하나는 장거리 레이더로 최대 250m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즉, 멀리 있는 차량이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거리 및 중거리 레이더로 바로 여기 있는 이 레이더는 자동차 가까이 있는 장애물, 자전거, 사람, 동물 등을 감지합니다. 이 레이더는 모든 카메라와 다른 레이더들과 함께 작동하여 훨씬 더 정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정밀한 정보를 전달하고 훨씬 더 잘 작동합니다. 정말 멋진 기능이고 추가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이런 기능은 언제나 환영이죠. 여기에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방향지시 등도 아주 세련되고 멋지게 통합되어 있죠. 여기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방식이고 어댑티브 기능이 있어서 밤에는 교통 상황이나 다른 차량에 따라 조명이 조절됩니다. 외관도 멋지고 밤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능이 뛰어납니다.
밤에 이 헤드램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꼭 야간 주행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그릴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미래지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외계인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말 멋지고 정말 다르고 정말 독특합니다. 다른 차에서는 볼 수 없는 디자인이라서 뭔가 나는 강력하다, 내가 온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새로운 로고와 새로운 링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 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대한 에어 인테이크가 있습니다. 공기는 라디에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플랩이나 액티브 쿨링 기능은 없습니다. 공기가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공기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여러 부품을 식히고 라디에이터로 가서 또 다른 부분을 식혀줍니다. 하지만 아래쪽 그릴 디자인조차도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양쪽에도 에어 인테이크가 있어서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바퀴 주변으로 나가서 이 부분의 공기역학을 개선해 줍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센서가 6개 있습니다. 상당히 멋진 부분들이에요. 정말 멋져요. 복잡하면서도 멋지고 공격적이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어두운 그릴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께도 어두운 색상이나 다른 색상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크롬은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죠. 이 디자인에는 크롬이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 차는 바퀴 주변에 보호대가 있는데 차량과 같은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 보호대들은 차와 아주 잘 어울리면서도 시간이 지나도 차량과 도장면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하단 스커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블랙 요소가 들어가 있지만 이 하단 스커트 역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뒷부분 주변도 마찬가지라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낮은 위치에는 19인치 휠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더 큰 사이즈로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뒷바퀴에는 통풍식 브레이크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고 앞바퀴에도 통풍식 브레이크 디스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 브레이크 디스크가 뒤쪽보다 더 큽니다. 19인치 휠, 235, 55, R19 규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보닛을 열 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보닛 아래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바로 이쪽 조수석 쪽에 있는 탱크입니다. 아주 쉽게 열 수 있고 애드블루를 넣을 수 있으며 디젤 탱크도 이쪽에 있습니다. 꽤 멋진 부분이죠. 어쨌든 외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에 드는 점과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무엇인가요? 좋아요. 이제 보닛 아래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아우디 Q5 같은 프리미엄 차량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자동 리프트 게이트가 있습니다. 보닛 아래에는 이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막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디젤 엔진과 마찬가지로 가솔린 엔진보다는 소음이 조금 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엔진룸이 정말 깔끔해 보입니다. 이것은 에어 필터입니다. 이것은 와이퍼용 워셔액입니다. 여기 옆쪽에는 냉각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차량에 스테빌라이저 바도 장착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진동이 적고 승차감이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더 시끄럽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공조 시스템도 작동하고 있어서 아마 소음이 조금 더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간 주행 등도 볼 수 있는데 차량에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정말 멋지고 매력적이에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어쨌든 이제 트렁크로 가보죠. 좋은 점은 이 차량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디젤 엔진이 작동하고 지금처럼 엔진이 높은 RPM으로 돌 때 배터리를 어느 정도 충전해주고 배터리에 충분한 에너지가 쌓이면 다시 멈춘다는 점입니다. 정말 멋진 기능이에요. 어쨌든 여기 버튼이 있는데 참고로 트렁크를 여는 버튼입니다. 또한 아래쪽에서 발로도 트렁크를 열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입구입니다. 위쪽에는 잠금과 닫힘 버튼이 있습니다. 상단에는 LED 조명이 있어서 밤에 이 공간을 밝히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삼각대도 있습니다. 입구가 아주 넓고 거의 네모나서 많은 짐을 싣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확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크네요. 정말 큽니다. 네, 확실히 정말 유용해요. 입구 쪽에는 크롬이 약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크롬이 아니라 알루미늄이네요. 정말 멋져 보여요. 마음에 들어요.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1cm 정도의 단차가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평평한 바닥이라서 이것도 역시 매우 유용합니다. 왼쪽에는 12V 포트가 있습니다. 이 주변의 품질이 정말 좋네요. 저는 이 주변의 마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좋은 소재들이에요. 그리고 또 아마 그물망인 것 같아요. 구급 상자도 있고, 오른쪽에는 여기 이걸 열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퓨즈 박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LED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LED가 있습니다. 밤에는 트렁크를 아주 잘 비춰줍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좌석을 접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좌우에 고리도 있습니다. 다시 손잡이, 그리고 여기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리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고리가 나옵니다. 반자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직접 당겨야 하고 다시 넣을 때도 직접 밀어 넣어야 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그리고 물론 에어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조금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차량이 약간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 잠시만요.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다면 차가 조금 낮아지고 다시 올리면 약간 높아집니다. 아무튼 그리고 각 모서리마다 고리가 있습니다.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알루미늄으로 된 저 고리들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 아래에는 여러 가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꽤 유용한 공간이 있습니다. 엄청 크진 않지만 꽤 넓은 편이에요. 네, 사륜구동 시스템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시스템이 들어간 걸 감안하면 꽤 괜찮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트렁크를 보고 이 공간을 알게 되면 정말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제 말은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네, 이 정도 공간이면 아이 둘 데리고 휴가 가기에도 충분하죠. 여기서는 짐을 아무 문제 없이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트렁크 보호 커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주 쉽게 분리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분리해서 커버 없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좌석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금 그 보호 커버를 분리했습니다. 이제 좌석을 접고 싶다면 40, 20, 40 비율로도 접을 수 있어요. 이 기능이 정말 좋은 점은 긴 물건을 실으면서도 동시에 2명의 승객이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에 버튼이 있어서 그 버튼을 누르고 앞으로 밀어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제 긴 물건을 싣고 2명의 승객도 함께 탈 수 있습니다.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양쪽 좌석도 접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손잡이만 당기면 됩니다. 수동이긴 하지만 정말 빠르게 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내 위치 때문에 막힐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옆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등받이 각도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게 좋은 점이거든요. 좌석을 여러 각도로 젖힐 수 있고 좋은 점은 원하는 위치에 고정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왜 고정되어 있을까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물건이 있으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렇게 날아다니거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좌석이 잠겨 있을 때 훨씬 더 안전합니다. 만약 좌석이 잠겨 있는 차를 본다면 그 이유가 바로 안전을 위한 것임을 아시면 됩니다. 측면 입구도 꽤 큽니다. 이것 좀 보세요. 뒤쪽을 보면 입구가 꽤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의 평평한 바닥입니다. 100% 평평하진 않지만 거의 평평한 바닥이에요. 여기 좌석 뒤쪽의 품질도 매우 좋습니다. 저는 이 소재가 정말 마음에 들고 여기 옆쪽 아래 부분의 직물 소재도 아주 품질이 좋습니다. 만져보면 품질이 좋다는 게 느껴지고 우리가 이 차 안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소재가 정말 품질 면에서 뛰어납니다. 여기가 입구인데 아주 큽니다. 말씀드렸듯이 거의 평평한 바닥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간이 엄청나게 넓어요. 큰 짐이나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것도 문제없이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면에서는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 차는 도심, 장거리 여행, 휴가 등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만능 차량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과 그 소리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걸 한번 보세요. 문을 열 때 정말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흥미로운 점은 문잠금 해제가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이라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들리시나요? 여기까지는 전자식이에요. 여기까지는 전자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 세게 당기면 그때는 기계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건 안전 트리거 역할도 해요. 만약에 에너지가 다 떨어지거나 차량 배터리가 없을 때도
기계식 안전장치가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품질과 소리에 대해 말하자면 정말 놀라워요. 소리가 정말 멋집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정말 깊고 정말 고급스러워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제 입구가 꽤 넓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할게요. 여기 문에는 한 장으로 된 창문이 있어요. 아까도 보셨죠? 이 창문은 거의 끝까지 한 2cm 정도 남기고 완전히 내릴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죠. 멋진 점은 문 디자인이 정말 잘 돼 있고 품질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위쪽에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됐어요. 스피커도 아주 잘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모두 알칸타라 소재가 사용됐고 품질도 매우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크롬 손잡이가 있고 그 옆에는 버튼이 있어요. 또 스피커가 있고 여기에도 또 다른 스피커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비교적 넉넉하고 디자인도 아주 멋지고 흥미로워요. 외부 디자인을 실내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이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구도 넓어요. 이렇게 보입니다.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도 볼 수 있는데 지붕 전체에 걸쳐 있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걸 열고 닫을 수 있는데 정말 멋진 기능이에요. 그리고 반만 열 수도 있어서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개방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부 공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전 버전과 매우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이 좌석을 이전 버전보다 더 다양한 위치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 아래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앉아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좀 어렵거든요. 여기서는 이걸 당기면 윗부분을 조절하고 젖힐 수 있어요. 여기 옆면에는 가죽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옆면의 편안함을 위해 가죽을 연장한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시트는 가죽과 중앙의 알칸타라 마이크로 하이버로 만들어졌어요. 멋진 부분이죠. 그리고 아이용 아이소픽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아용 시트 2개를 설치할 수 있고 앞좌석에도 또 하나를 설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즉 차량에 유아용 시트를 2개, 3개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앙에는 컵홀더가 있는 암레스트가 있어요. 여기도 품질이 좋네요.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앞좌석 뒤에는 플라스틱 마감과 약간의 수납 공간,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 차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속기 터널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꽤 크네요. 어쨌든 그 외에는 시트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정말 멋지고 세 번째 사람도 여기 자기 자리가 따로 있어요. 조금 작긴 하지만 멋진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문을 닫겠습니다. 이 품질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에는 고리, 손잡이, 또 다른 고리, 그리고 위쪽에는 LED 조명이 있습니다. 품질도 좋네요. 그리고 뒤쪽에도 양쪽에 스피커가 있는데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지붕 부분의 품질도 아주 좋습니다. 이건 일종의 직물 소재인데 품질이 좋아요. 여기서 보이는 뷰입니다. 햇빛을 가릴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커버는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운전석에 제 운전 자세로 좌석을 맞췄습니다. 제 키는 173cm이고 이게 제 뒤에 남는 공간입니다. 꽤 넉넉한 공간이에요. 앞좌석 아래로 다리를 약간 뻗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세도 괜찮아요. 적어도 저한테는 괜찮은 자세입니다. 머리 위로는 내 손가락 반 정도 여유가 있어서 꽤 괜찮은 자세예요. 정말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측면 지지력도 훌륭합니다. 여기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 꽤 편안하고 정말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여기 가운데에는 USB-C 포트가 2개 있습니다. 환기구도 있어서 유용하고 아래에는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시트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아주 큰 돌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속기 터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앉아서 좌석을 앞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방금 좌석을 앞으로 조절했습니다. 무릎 공간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지금 트렁크 공간이 더 넓어졌고 여기서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10에서 15cm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만큼 트렁크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동시에 제게는 꽤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꽤 괜찮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좌석을 다시 끝까지 뒤로 밀면 다리 공간을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로 가려면 이 변속기 터널을 넘어가야 하고 여기 앉으면
무릎 공간은 괜찮습니다. 여기 공간도 괜찮아요. 조금 더 좁긴 합니다. 그래도 꽤 부드러워서 나쁘지 않아요. 등받이는 약간 더 단단하지만 머리 공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정말 괜찮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편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앉아보면 꽤 좋아요. 장거리보다는 단거리나 중거리 정도에 적합하지만 괜찮습니다. 제 예상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양쪽으로 손을 완전히 뻗을 수 있습니다. 꽤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꽤 좋은 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형차 치고 공간이 꽤 넉넉하다고요. 마음에 들어요. 이제 대시보드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거든요. 대시보드가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아마 큐6 이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차량에는 조수석용 스크린도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운전자 쪽으로 곡선 형태로 배치된 두 개의 스크린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 이 스크린들의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대시보드와 운전자 쪽으로 곡선진 저 스크린들 정말 미래지향적이에요. 정말 현대적이고 정말 멋져요. 심지어 스티어링 휠도 위아래가 평평해서 그립감이 좋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불만이 전혀 없어요. 외관과 마찬가지로 실내도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흥미로워서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센터 콘솔도 다시 한번 유광 블랙 마감의 다양한 공간들이 있어서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그것도 정말 흥미롭게 생겼어요. 이제 앞쪽으로 가볼게요. 아까 보셨듯이 여기 이중 유리가 있어요. 한 장의 유리로만 돼 있어서 거울을 볼 때 시야가 정말 좋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또한 윗부분 전체에 부드러운 소재가 사용됐고 여기에도 스피커, 저기에도 스피커, 여기에도 스피커가 있어요. 여기서 트렁크를 열 수 있고 이쪽에는 비교적 넓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조금 더 위쪽에는 알칸타라 소재가 있는데 촉감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삽입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별도의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밤에 촬영한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뒷문 쪽은 보여드리는 걸 깜빡했지만 참고로 뒷문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아래쪽에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버튼을 저 아래에서 이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버튼과 조명 설정이 여기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안개등, 후방 안개등을 켤 수 있고 조명도 약간 조작할 수 있으며 조명 설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어 잠금 및 해제 버튼, 전동식 사이드미러 조절 버튼도 있습니다. 또한 전동식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시트 위치 조절도 가능하고 차일드락 등 다양한 기능이 있으며 창문 조작 버튼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배치된 방식이 정말 멋지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측면에서 진입구가 넓습니다. 아래쪽에는 S 로고가 있고 이것도 조명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알루미늄 플레이트는 밤에 보면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작은 공간도 정말 좋습니다. 이 버전에는 알루미늄 페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어서 정말 유용합니다. 전동식 조절 시트로 여기서 시트를 원하는 모든 위치로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추 부분이나 측면 부분까지도요. 이건 정말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수동으로 조절해야 해서 앞부분을 이렇게 직접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한 번 더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열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열면 됩니다. 아주 빠르지만 정말 큽니다. 또한 이 부분만 이렇게 유리만 부분적으로 열 수도 있고 100% 완전히 활짝 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벌레나 먼지를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보호망도 튼튼하게 있어서 정말 큰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큽니다. 정말 큰 공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론 닫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지붕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물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닫고 싶으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닫아서 햇빛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밖이 정말 더울 때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좌석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좌석입니다. 측면 지지대가 있고 약간 스포티한 디자인이에요. 아우디의 대부분 좌석처럼 아우디는 좌석이 좀 더 스포티한 편입니다. 이 좌석은
S 디자인인데 여기 측면 지지대와 어깨 부분에 측면 지지대가 있어서 정말 편하게 앉을 수 있고, 가운데 부분은 약간 더 부드럽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단단한 편이라서 스포티함에 조금 더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저는 이 좌석의 품질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주 좋습니다. 좌석이 정말 견고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종류의 좌석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망가지지 않고 오래가는 타입이에요. 여기 다시 대시보드 이 부분에 알칸타라가 있고, 여기에는 알루미늄이 흥미롭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모든 부분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알루미늄 부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모양과 독특한 부품으로 알루미늄을 제조하는 과정이 정말 멋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알루미늄은 보통 시원함을 유지해줘서 여름에 정말 좋은데, 그래서 너무 뜨거워지지 않아요. 어쨌든 정말 멋진 요소입니다. 디자인도 멋지고 여기에는 송풍구도 있습니다. 만져보면 품질이 정말 좋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위쪽에는 부드러운 소재가 곳곳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화면들은 약간 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정말 멋집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창문 주변의 시야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시야가 정말 좋습니다. 창문도 큽니다. 사이드 미러로도 시야가 아주 잘 확보됩니다. A필러도 꽤 얇고 이 부분도 품질이 좋으며 앞유리 주변 시야도 좋고 룸미러로도 시야가 잘 나옵니다. 차 전체적으로도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서 시야가 아주 좋습니다. 곧 보여드릴 360도 카메라도 있습니다. 여기 팔걸이도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글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다양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꽤 넓고 LED 조명도 있습니다. 꽤 멋진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앰비언트 라이트가 시작됩니다. 밤에는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여기에는 크롬 인서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광 크롬이고 이쪽은 유광 블랙, 그리고 옆면에는 알칸타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품질이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소재의 품질이 매우 뛰어납니다. 아래쪽에는 쉬프트 바이 와이어 변속기가 있고 D 모드와 스포츠 모드, 후진, 파킹 버튼, 그리고 2개의 단축 버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 기능용입니다. 그럼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안전 기능 메뉴로 들어가면 고속 주행 중에도 다양한 안전 기능을 조정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 분산 경고, 피로 경고, 차선 이탈 시 경고음, 속도 경고 등이 있고, 여기서 더 깊이 설정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 표지판 인식, 제한 속도 경고, 측면 어시스트, 출구 경고, 피로 경고, 주의 분산 경고 등 모든 안전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안전 기능을 여기서 아주 빠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차선 유지 보조와 그에 대한 모든 설정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속도 관련 설정도 있습니다. 자, 속도와 관련된 설정은 여기 있습니다. 브레이크 설정, 그리고 효율성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이렇게 간단하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처음에는 버튼이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제 버튼이 별로 없죠. 그리고 몇몇 리뷰에서 버튼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하지만 아우디는 정말 똑똑하게 만들어서 사실 버튼이 필요조차 없어요. 그리고 정말 간단하고 인체공학적으로도 뛰어나요. 필요한 모든 것에 정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에요. 거기로 가서 딱 누르면 모든 게 다 나오고 아주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운전자 쪽으로 곡선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이 시야 확보도 아주 좋고 손이 닿기도 쉬워서 빠르게 조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차 중이든 운전 중이든 언제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스크린들이 운전자를 감싸는 코쿤처럼 배열되어 있다는 점도 정말 환상적이에요. 조작하기도 쉽고 보기에도 편하거든요. 도로에서 시선을 너무 많이 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단축 버튼이 있어요. 이건 360도 카메라용이고 여기서 차량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로 가서 측면도 확인할 수 있어요. 뒤로 가서 뒷바퀴도 볼 수 있는데 참고로 이 차에는 아쉽게도 뒷바퀴 조향 옵션이 없어요. 하지만 사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직접 운전해 보니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위에서 볼 수도 있고 옆면, 뒷면, 앞면 등 다양한 각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량 주변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고
해상도와 화질도 꽤 훌륭합니다. 이제 여기서 멈출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무선 충전기가 있어서 여기서 휴대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간편해요. 위치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USB-C 포트 2개와 12V 포트도 있습니다. 정말 유용하죠. 조금 더 위쪽에는 다시 시동 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다양한 주행 모드가 있는데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해 놓은 방식이 정말 실용적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드라이브 셀렉트로 들어가면 주행 모드가 열리고 여기서 다양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개별 모드로 가고 싶으면 심지어 직접 커스터마이즈도 할 수 있어요. 커스터마이즈 하는 방법은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선택하면 됩니다. 스티어링 휠은 컴포트, 밸런스드, 다이내믹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에어 서스펜션과 댐핑 컨트롤이 있어서 컴포트, 밸런스드, 다이내믹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어시스트도 컴포트, 밸런스드, 다이내믹, 이피션시, 그리고 아우디 버추얼 콕핏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정말 멋져요. 아니면 그냥 다이내믹 모드로 가면 다이내믹으로 들어가면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여기서 서스펜션이 더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컴포트 모드로 들어가면 서스펜션이 더 높아집니다. 서스펜션이 올라가도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정말 조용합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그리고 이피션시 모드에서는 다시 차고가 바뀝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로 가면 2차로 오프로드도 할 수 있어서 정말 환상적입니다. 차가 완전히 높아지면서 에어 서스펜션이 있다면 서스펜션이 더 높아지고 오프로드도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어서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진 기능이에요. 이제 다시 이피션시 모드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주행 모드를 바꾸는 것도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비상등 버튼이 아주 간단하게 있고 트랙션 컨트롤 버튼도 있고 볼륨 조절 휠도 있습니다. 조금 위쪽에는 송풍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아래쪽에는 알칸타라가 있고 그 위에는 알루미늄 인서트가 있습니다. 정말 멋져요. 마음에 들어요. 글러브 박스 안에도 공간이 정말 넉넉해요. 그리고 위쪽에도 LED 조명이 있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정말 정말 유용해요. 공간이 정말 넓어요. 그리고 송풍구도 있고 마지막에 보여드릴 이 스크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고 싶으시면 여기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휠이 있습니다. 아래로, 위로, 앞으로, 뒤로 모두 조절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고 전동식이라 아주 빠릅니다. 이 점이 마음에 들어요. 이제 스티어링 휠의 크기와 모양도 정말 좋아요. 평평하게 디자인된 점이 마음에 들고 스크린과 계기판도 아주 잘 보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통해 시야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딱 맞는 위치를 정말 쉽게 찾을 수 있고 시야도 아주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도 아주 좋아요. 여기에는 오토파일럿과 설정을 조작할 수 있는 컨트롤러도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위쪽에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버튼들은 터치식이 아니라 물리 버튼이고 스크린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열선 스티어링 휠도 있어요. 물론 이 차량에는 열선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통풍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아우디가 통풍 시트를 추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우디를 구매하는 분들에게 통풍 시트가 있으면 정말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괜찮아요. 알칸타라 소재라서 땀이 쉽게 차지 않는 점도 좋고요. 어쨌든 여기에는 볼륨, 음성 명령, 전화 기능이 있고 왼쪽에는 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멋진 스크린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기에는 많은 정보가 표시되고 운전 중에도 차량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승 영상에서 보여드릴 테니 꼭 그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서는 연비 정보를 볼 수 있지만 뷰를 변경해서 차량 주변 상황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표시되는 정보도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짜와 시간, 주행 기록, 단기 메모리, 날짜 등 다양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메모리나 단기 메모리 등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표시되는 정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면 내비게이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하나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를 설정하면 이곳에서 길 안내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도를 볼 수는 없거나 지도를 볼 수 있는 옵션을 찾지 못했지만
길 안내와 전화, 내비게이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 등도 볼 수 있고요. 엄청나게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픽과 색상 그리고 배치 방식이 정말 완벽합니다. 이 계기판에서 앞으로 바라는 점은 전체 지도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기능을 못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옵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만약 있다면 저는 그 옵션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수동으로 기어를 변경할 수 있는 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검정색과 크롬으로 된 S 로고가 있는데 정말 멋져 보입니다. 이 부분은 펀칭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촉감도 좋고 품질도 뛰어납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면 여기 손잡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품질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LED 조명과 함께 화장 거울이 있는데 이것도 품질이 좋습니다. 조금 더 위쪽에는 멋지게 보이는 LED 조명이 있습니다. 인포 버튼, SOS 버튼, 그리고 여기에는 마이크도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은 이미 보셨겠지만 작고 예쁘며 시야도 꽤 좋습니다. 이제 화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수석 화면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화면이 운전자를 향해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건 그들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점 중 하나입니다. 운전자를 향해 기울어져 있어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맞죠. 손이 닿기 쉽고 보기에도 편하며 운전자가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수석을 위한 또 다른 화면이 있어서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영화나 유튜브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도요. 하지만 이쪽 자리에서는 그 화면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지만 각도를 조금만 틀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알죠? 그 옆에서 보면 화면이 안 보이게 해주는 그런 보호 필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EU 규정 때문인데 운전 중에 뭔가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상이고 안전을 위한 거죠. 아래쪽에는 공조 시스템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차에는 더 이상 물리적인 공조 시스템 조작 버튼이 없습니다. 괜찮은 점은 온도나 다양한 설정, 시트 히팅을 아주 빠르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중앙 부분으로 들어가면 공조 시스템의 모든 설정, 송풍구 세기, 동기화 등 다양한 설정을 이곳에서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도 이런 조작이 정말 쉽습니다. 게다가 좋은 점은 뒷좌석에서도 좋은 점은 그거 아세요? 이 스크린은 반응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설정을 빠르게 바꿔야 할 때 반응 속도 면에서 가장 빠른 스크린 중 하나라서 정말 도움이 됩니다. 지연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큰 화면, 정말 거대한 화면이고 참고로 왼쪽에는 이런 단축키들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여기에도 다른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밝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언어도 변경할 수 있고 여기에는 다양한 설정과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홈 화면 같은 또 다른 종류의 단축키들도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모든 앱이 있는 메인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있어서 아주 빠르게 내비게이션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정말 빠르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많은 관심 지점, 교통정보, 주유소, 호텔 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관심 지점들이 있습니다. 공항에 가고 싶으면 공항을 누르고 가고 싶은 위치를 누르세요. 순식간에 바로 로딩됩니다. 정말 빠릅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하드웨어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픽도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는 메뉴가 있고 전화 및 폰 연결 기능도 있습니다. 차량 설정도 있는데 여기서는 디스플레이를 조정할 수 있어서 밝기 등을 설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조명 메뉴로 들어가면 아까 외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실내 조명과 외부 조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어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고 드라이브 모드에 맞춰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효율 모드에 있으면 모든 조명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밤에는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를 바꾸면 조명 색상도 함께 바뀝니다. 하지만 원한다면
각 구역별로 따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조명도 있는데 자동차 조명 중에서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간주행등과 야간 테일라이트에 대해 8가지의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져 보여요. 그러니까 전부 LED로 되어 있어서 조명 시스템 면에서 정말 놀랍습니다. 폭스바겐 그룹과 아우디는 전반적으로 조명 시스템에 있어서 정말 뛰어나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디자인을 보여드리려고 하니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밤에 찍은 사진도 몇 장 추가해서 보여드릴게요. 밤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멋진 기능들이 많아요. 특히 조명과 관련된 부분에서요. 여기에는 모든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차에 오류가 있으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유용한 설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휠을 교체하고 싶으면 에어 서스펜션 휠 교체 메뉴로 들어가면 에어 서스펜션이 잠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다른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메뉴로 들어가면 일반 설정에서 사운드 설정, 디스플레이 설정, 개인정보 보호 앱, 알림 시스템, 언어, 날짜, 시간 설정 등이 있습니다. 차량 설정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일반 설정에는 모든 설정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샵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부 앱을 받으려면 샵에 연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설정으로 들어가면 Android Auto, Apple CarPlay가 있어서 휴대폰을 무선으로 차량에 문제없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앱, Waze 등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멋질 거고 이런 모든 설정이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검색, 모든 앱 이런 것들은 꽤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 복잡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이 정말 인체공학적이고 단순하며 사용하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복잡하고 흥미롭게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운전석 쪽에서 본 화면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운전석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기 중앙에 있는 화면들도 운전석에서 볼 수 있지만 본인만의 즉 조수석 화면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지만 운전 중에도 비디오나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아도 되죠. 제가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유튜브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어에 들어가야 하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앱도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 메인 스크린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이 화면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운전자를 위해 내비게이션을 전환할 수도 있어서 운전자가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디어로 이동하거나 앱으로 들어가거나 전화 연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정말 멋진 부분입니다. 차량 설정, 밝기, 틸트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길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에 남겨주세요. 혹시 제가 뭔가를 빼먹었을 수도 있고 꼭 시승기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승기 영상에서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플러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차를 운전할 때의 느낌, 방음, 편안함, 서스펜션 등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꼭 시승기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런 지원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곧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